자, 스파이더코 워터웨어라는 다이빙 또는 뭐 바다에서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유틸리티 나이프, 뭐 낚시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비상용 로프 커팅하는 나이프. 뭐 하여튼 바다 활동할 때 쓰기 좋은 그런 어떤 재질과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나이프인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합이 안 됩니다. 칼집과 칼이 결합이 안 돼요. 이게 원래 따로따로 이것이 동봉되어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원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있는 상태로 물론 이제 분리돼서 팔기도 하는데 이건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작업을 따로따로 한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작업 따로, 요거는 표준 나이프를 하나 잡아서 그냥 그것만으로 계속 이 형틀을 짜가지고 칼집을 따로 생산했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조금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여기 마감이 되게 거칠고 튀어나와서 돌출되어 있어요. 매끈하지 않습니다. 이쪽 부분이. 보세요. 두께가 달라요.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이 나이프 G10 핸들 자체에 이 텍스처가 울퉁불퉁하지만 또 이 핸들의 마감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되게 좀 거칠고 균일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폼매 부분은 뭐 싸구려 중국산 정도 수준으로. 앞부분은 마찬가지. 그죠? 자, 10년 쓴 느낌. 물론 G10 재질이 요렇게 가공했을 때는 좀 매끈하지 않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균일하지 않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칼집까지 이제 그런 문제가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집어넣는데 안 맞습니다. 안 들어가. 이렇게 내려쳐야 들어갑니다. 와, 되게 쉽지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던 칼집이 이 상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풍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드라이기로도 가능합니다. 드라이기로 여기 열을 가해줘 가지고 다시 형상을 잡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한번 작업합시다. 굳이 이거 반품할 필요는 없고, 애초 이 칼마다 작업을 해서 맞춘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만약에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카이덱스 표면과 칼날 이 엣지가 닿으면서 날 손상이 옵니다.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콜드 스틸 그 SRK가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칼집에 계속 날이 닿는 문제가 생겨서 날이 보면 좀 무뎌져 가는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스파이더 코어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소비자가 조금 더 이해하고 수정해서 보완하려면 가능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맞춰봅시다. 자, 일단 가장 뜨거운 핫한 걸로 가장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좀 흐물흐물해집니다. 좀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해지면 그때 나이프를 이렇게 해서 열을 다시 가해서 잡아줘.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부러졌죠. 그죠?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남대로 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스파이더코조차 이런 QC에 문제가 있는 핸들, 그 다음 칼집이 양산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싸구려 같은 느낌이다. 옛날 같지 않아요. 스파이더코 마크를 박았으면 불구하고 이런 싸구려 같은 소재와 부품들을 사용해서 칼을 만든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잘 성형이 됐지만 안쪽 보시면 이게 되게 거칠게 돌출되어 있어요. 이거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사포 같은 걸로 다시 갈아줘야 돼요. 면이 매끈하게 안 돼 있고 이게 각이 서서 안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매끈하게 해줘야지 여기 넣을 때 손잡이를 긁지 않습니다.
이게 손잡이를 긁으면서 여기 상처도 만들고, 예, 자꾸 부스러기들 만들고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돌출돼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카이덱스 칼집이 잘 맞지 않고 되게 뻑뻑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기로 뜨거운 공기로 한 3, 4분 정도 충분히 가열해서 한번 넣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쭉 가열해서 느슨한 것 같은 경우는 살짝 눌러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 두꺼운 책 같은 걸로 한번 형상들 따라서 한번 눌러주면 좋아요. 밑에 하나 깔고 꼭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양을 잡아갈 수 있도록 수건 같은 거 손에 감아서 꾹 형상들 따라서 한번 눌러주고 그렇게 하면 금방 잡힙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파이더 코 칼집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벨트 루프가 너무 낮아요. 위치가 낮다 보니까 이거 허리에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옆구리 찌릅니다. 여기가 허리 위치니까 손잡이가 얼만큼 위로 옵니까? 이거 옆구리에 그냥 걸리게 돼 있어요. 아주 걸적거립니다. 잠깐 차보니까 상당히 잘못 만들어진 구조의 칼집이에요. 칼은 남들 괜찮은데 칼집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차요. 통상적으로 여기 이 정도 위치에 루프가 있을 때 허리 옆구리에 걸리적거림 없이 칼을 넣었다 뺐다 하기 쉬운데 이건 상당히 높게 형성됩니다. 여기 허리 일단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튀어나옵니다. 찌른다고. 그래서 칼집 벨트 루프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은 서바이벌 기어에 파는데 이런 걸 바꿔주죠. 높이가 좀 더 일반적인 그 위치에서 더 높게 올려주는. 그러면 여기는 같은 위치에 고정은 되지만 벨트 루프가 높기 때문에 이만큼 차려니까 편안한 위치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나이프 차는 위치. 그래서 요런 확장형 액세서리로 바꿔주지 않으면 얘는 차고 다닐 수, 그러니까 장비에 결속하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건 다이빙 때도 마찬가지. 오히려 다이빙 할 때 이거 옆구리 차고 있으면 더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무게중심도 너무 앞쪽에 있어요. 수평차기 해도 안 됩니다. 이게 회전이 되지 않아. 다시 볼트 바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이 됩니다. 수평차기, 수직차기가 가능해요. 여기 볼트 풀면 이게 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 회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수평, 호리젠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버티컬 방식으로 해야 돼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게다가 이게 별 렌치를 사용해서 풀게끔 되어 있어요. 십자 볼트나 일반적인 육각 볼트가 아니고 별 렌치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별 렌치 도구 없으면 그것도 여기 사이즈에 맞는 그런 별 렌치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것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야. 이거 칼집 설계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스파이더 코에서 한 감봉 처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비자가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또 스파이더 코는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판매를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제품 자체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오류가 있는 제품을 검수나 평가 없이 필드 테스트 없이 그냥 내보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에요. 거의 대부분 표준 길이도 아니에요. 요 구멍들 중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런 맞출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드릴로 여기 구멍을 지금 뚫고 여기 새로 뚫었어요. 여기 새로 뚫어서 쭉 맞춰 왔습니다. 칼집 진짜 이게 호환이 안 됩니다. 전혀 호환이 안 돼. 일반적인 이런 카이덱스 시스의
결합되는 볼트, 너트가 전혀 호환이 안 되는 독자적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표준화해 주는 게 좋은데 참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네요.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는, 사용자를 위해서가 아니죠. 사용자를 번거롭게 만드는. 자, 이렇게 남부 커스텀을 다시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게 다이빙 할 때나 아니면 바다 상황에서 계속 쓴다 그러면 이 볼트, 이 새로 산 볼트, 이 칼집 액세서리에 있는, 벨트 루프의 액세서리는 이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수에 강한 그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녹이 쓴단 말이죠. 근데 아마 스파이더 콧은 이걸 별도로 해수에 강한 그런 어떤 소재, 그러니까 스텐 소재 중에 해수에 강한 소재로 아마 이 볼트 너트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표준성이 없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소비자가 원하는 미치로 바꾸기에 제한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기적으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녹이 슬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여분의 볼트 너트는 보내면 안 되겠죠. 나중에 바다 활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